델타 H 값이 음수라는 것은 발열 과정입니다. 델타 H 값이 양수라는 것은 흡열 과정입니다. 델타 S가 양수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고 델타 S가 음수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델타 S는 그 자체 그대로 쓰이기보다는 위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T 델타 S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 과정이 발열 과정, 즉 델타 H 값이 음수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엔트로피 증가한다. 마이너스 T 델타 S 값 자체가 결국 음수가 되게 만들면 앞에 항도 음수고 뒤에 항도 음수니까 델타 G 값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죠. 이것은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항상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리해 볼까요? 발열 과정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은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항상 그 과정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는 이 과정이 흡열 과정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은 델타 H가 양수고 델타 S가 음수죠. 즉 마이너스 T 델타 S가 양수가 되게 되는데 델타 G를 결정하는 요소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였어요.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양수죠.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값이 음수고 마이너스 T 델타 S가 양수죠. 자, 델타 H도 양수고 마이너스 T 델타 S도 양수이기 때문에 온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이 전체 값이 양수, 즉 델타 G 값이 양수다. 그 과정은 무슨 과정입니까? 비자발적이죠. 흡열 과정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은 온도와는 상관없이 항상 그 과정이 비자발적입니다. 보통 항상 온도에 상관없이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이 두 가지 반응은 잘 출제가 안 되고요. 각종 이 대학원 입시 시험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시험에서 나오는 예들은 바로 밑에 있는 두 가지 요소예요. 델타 H와 델타 S가 모두 음수이거나 모두 양수인 반응은 온도에 따라서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공부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집중을 해서 공부하십시오. 뭐라고요? 델타 H와 델타 S가 모두 음수이거나 또는 뭐라고요? 모두 양수인 반응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되더라. 델타 H와 델타 S가 모두 음수인 반응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두 개가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은 델타 H 빼기 T 델타 S에 의해서 델타 G 값이 결정이 되는데 델타 H도 음수예요. 델타 S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T 델타 S는 뭐가 됩니까? 양수죠. 자, 이 음수 값이 크냐, 이 양수 값이 크냐에 따라서 델타 G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델타 G가 양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온도가 낮으면은 충분히 낮으면은 이 양수 값보다 음수 값이 크죠? 따라서 델타 G가 음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온도가 낮으면은 충분히 몇 도인지를 먼저 이제 계산해 봐야 돼요. 낮으면은 자발적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요, 이 전체 양수가 이 음수를 상쇄하고 전체가 양수가 되니까 비자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발열 과정이면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이번에는 흡열 과정에서 엔트로피 증가하는가. 자, 두 개 모두 그 값이 양수인 경우예요. 이때도 델타 H 빼기 T 델타 S 값을 고려해서 델타 G 값을 계산하는데 흡열 과정이다. 델타 H가 양수라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델타 S가 양수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가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온도가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이 양수가 클 수도 있고 이 음수가 클 수도 있는데, 자, 음수가 돼야 전체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은 이 전체 음수 값이 이 전체 양수를 상쇄하고도 전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어떤 일정한 임계 온도보다 낮아져 버리면은 이 전체 음수가 전체 양수보다 더 작은 절대값을 나타내어서 전체 값은 양수가 되니까
비자발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델타 H와 델타 S가 모두 음수이거나 모두 양수인 경우고, 모두 음수인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발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모두 양수인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119쪽을 보면은 산화쿠리로부터 금속쿠리를 얻는 반응에 대해서 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산화쿠리 일가가 금속으로 변화가 되는데, 일단 먼저 산화쿠리에서 쿠리가 플러스 1가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다. 쿠리 2개만큼이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쿠리 1개가 몇 가의 산화수를 나타냅니까?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금속구리로 변화될 때 지금 수치가 주어져 있기로 델타 G 값이 양수로 나타나 있어요. 델타 H 값이 양수로 나타나 있죠. 델타 G가 양수라는 것은 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입니까? 비자발적인 과정입니다. 델타 H가 양수라는 것은 흡열 과정, 발열 과정, 흡열 과정에 해당이 되죠. 밑에 반응에서는 탄소 흑연과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델타 G 값이 음수예요. 음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델타 H 값을 봤더니 그 값은 양수로 나타나져 있어요. 델타 H가 델타 H가 음수로 나타나 있죠. 델타 H가 음수라는 것은 그 과정이 발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상태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볼까요? 각각에서 델타 G, 델타 H를 계산할 때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지금 298켈빈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298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온도가 25도씨인데 그냥 우리가 300켈빈 정도로 이렇게 근사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근사해서 계산해 봅시다. 이 전체 과정에서 델타 G not 298켈빈 이퀄 델타 H not 298켈빈 빼기 T 델타 S not 298켈빈인데, 우리가 298켈빈을 근사적으로 얼마로 계산하자고요? 300켈빈으로 계산을 하자고 했죠. 델타 H not 값이 146kJ로 계산이 됐습니다. 델타 H not 값이 얼마입니까? 169kJ로 계산이 됐죠. 빼기 절대 온도가 얼마라고요? 298켈빈으로 하면은 근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300켈빈으로 하자고 했죠. 곱하기 델타 S not 298로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0켈빈 곱하기 델타 S not 298켈빈이 왼쪽으로 이항이 됐어요. 300켈빈 곱하기 델타 S not 298켈빈. 그리고 여기 169kJ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23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23이고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은 플러스 23kJ로 계산이 됐어요. 따라서 델타 S not 298켈빈, 298켈빈에서의 이때 엔트로피 변화 값을 계산하라라고 하면은 300켈빈 분의 23kJ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300켈빈이라고 하지 않고 정확하게 298켈빈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 계산을 할 텐데, 이 값은 양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잘 일치가 되는데, 반응물에는 기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성물에 기체가 2분의 1몰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잘 일치가 되는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 반응을 볼까요? 나 반응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엔트로피 변화 값을 계산해 볼까요? 델타 G not 298켈빈 이퀄 델타 H not 298켈빈 빼기 T 곱하기 델타 S not 298켈빈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델타 G not이 얼마요? 마이너스 137kJ. 그리고 델타 H not 값이 마이너스 111kJ로 계산되고, 여기 절대 온도 값을 298켈빈으로 저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298켈빈으로 계산하면 근사하기 어려우니까 약 근사적으로 300켈빈인 것으로 생각하고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리고서 델타 S not 298켈빈 이 항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6kJ로 나타나겠죠. 따라서 델타 S not 298켈빈을 정확하게 계산하자면은 298켈빈 분의 이 26kJ로 계산되는데,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요, 근사적으로
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이 298켈빈에서의 델타 S 낫을 300켈빈분의 26kJ로 계산하면 좀 더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이 델타 S 낫 값을 봤더니 0보다 큰 값으로 계산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기체 몰수가 2분의 1몰에서 1몰로 변화가 됐다는 것은 기체 몰수가 더 증가한 것이고 2배로 증가한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잘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서 위의 자료로부터 추론한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기억, 298켈빈에서 반응 가는 어떤 반응이냐? 비자발적인 흡열 반응인데 완전히 거꾸로 자발적인 발열 반응이라고 적혀 있죠. 기억의 보기 내용은 틀렸습니다. 니은, 반응 나의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합니까? 예. 반응 가나 반응 나나 모두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로 계산됐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엔트로피가 증가가 되고 반응 나의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온도를 높이더라도 산화구리로부터 금속구리를 얻을 수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산화구리로부터 금속구리를 얻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온도가 높아지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평형 상태에서의 온도를 먼저 볼까요?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델타 H 빼기 T 델타 S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값이 여기서는 양수 값이 298켈빈에서는 플러스 146kJ로 양수 값인데 그러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즉 델타 G가 0이 되는, 델타 G 값이 0이 되는 온도가 몇 도인가를 구해보자는 거죠. 델타 H 낫이 얼마요? 예, 169kJ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델타 S 낫, 델타 S 값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면 298분의 23인데 근사적으로 하면은 300분의 23 이 정도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정확하게 하면 298분의 23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때 절대 온도가 얼마가 되면 전체가 0이 될까요? 예. 절대 온도를 구해보니까 이때 절대 온도 값이 약 2189 켈빈이니까 거의 1900도씨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다면은 이 온도 값이 2189 켈빈보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충분히 이 값보다 더 크게 높아지면은 뒤에 있는 값이 음수인데 이 음수가 어때요? 이 양수를 상쇄하고도 전체가 어떻게 되더라? 음수가 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얻어질 수 있습니까? 구리가 얻어질 수 있죠. 가반응이 298켈빈, 즉 25도씨 근처에서는 충분히 이 델타 G 값이 양수라서 비자발적인데 온도가 2189 켈빈보다 충분히 더 크게 되면은 전체 이 델타 G 값이 음수로 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속구리가 결국 이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얻어질 수도 있는데 얻어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디귿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 예제 문제에서는 이연의 설명만 옳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